네, 이경락의 돈 버는 락TV 해자가 있는 기업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제 시황을 짚어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어제 금 가격이 폭락을 했어요. 폭락을 하다 보니까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제 떨어지고 나면 갖다 붙이기 시작해요. 예. 떨어질 만한 합리적인 이유를 찾자.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뉴스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금 가격이 떨어졌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많이 올랐기 때문에 떨어진 거예요. 너무 깊이 있게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게 되니까 24시 소기뻥 차트로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기다렸던 자금들이 유입돼가지고 매수 자리에 들어와 있네요. 그러면 좀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어떤 그림을 그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 가격이 떨어졌다라고 해가지고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은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도 내려오지 않았던 이 은이 그물망 상단을 터치하고 올라왔어요. 우리 24시 차트에서는 또 매수 포인트라고 또 볼 수 있죠. 기다렸던 분들의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근데 이렇게 떨어졌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달러 가치가 살짝 고개를 들었어요. 금 가격을 매기는 것도 달러고 은 가격을 매기는 것도 달러니까 달러 가치가 살짝 올라가게 되니까 당연히 떨어지는데 달러 가치 상승하는 거 대비해서 금이나 은 가격이 많이 빠졌지요. 그 결과로는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더 강했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 이입세가 금, 은 가격 떨어지는 것 대비해서는 좀 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검은 선이 계속 내려와 있고 이곳이 하늘 색깔이에요. 바탕 색깔이. 그 얘기는 여전히 달러 인덱스는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 은 투자하신 분들도 오히려 지금은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식하시는 분들도 너무 쫄지 마십시오.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죠. 그 대사. 오빠야 쫄았제. 1700포인트, 1800포인트도 항상 했던 얘기예요. 오빠야 쫄지 마십시오. 지금은 쫄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또 강조드리면서 나스닥 종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종합도 우리 차트로 바라봤을 때는 24시 차트로 바라봤을 때는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 그런 구간에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방 쪽으로 여전히 열어놔야 되는 구간이다. 오히려 이것 때문에 조정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천천히 매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잘 안 꺾였어요. 제가 장중에 캡처를 한 거래가지고 그리고 저기 아래 빨간 색깔이 잘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60선까지 왔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ADX예요. 검은색 빨간색 DI 플러스죠. DI 플러스가 DMI라고 있습니다. 지표 여기 플러스 빨간색 선이 60포인트까지 왔다는 얘기는 일단은 과열 구간에 오기는 왔어요. 하지만 기간 조정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추세가 여전히 강한 추세를 계속 그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60포인트 와서 바로 꺼지거나 그런 것보다는 옆으로 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DMI 빨간색 지수가 60포인트까지 왔고 밑에 하단 부분에 검은 선이 60포인트 이상 64포인트까지 왔기 때문에 기간 조정은 불가피하게 펼쳐질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차트로 바라봤을 때도 여기 구간 상단에 부딪혔기 때문에 나 코스닥 종목 중에서 좀 사고자 했다. 사고 싶었던 종목이 있었다. 그러면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코스피에서도 좋은 종목이 있었는데 조정이 들어온다.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오히려 그런 전략을 취하실 좋은 구간이 왔어요. 나 버스 놓쳤어. 아쉬워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인버스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시장 상방이니까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드릴게요. 그럼 왜 시장을 아직도 상방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유가 이 차트로만 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얘기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를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동학 개미들 때문이에요. 고객 예탁금 동량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세상에나 이 거래 전에 들어온 자료겠죠. 이게 8월 10일 날 기준으로 51조였습니다. 51조. 계속 이것이 검은색 선이에요.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는 부동산에 묶여있던 아니면 그 밖에 어떤 정기예금에 묶여있었던 많은 자금들이 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대한민국 환경을 여러분들이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은. 여전히 유동성은 굉장히 풍부한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겠고요.
또 제가 이제 그래서 이 동학 개미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게 7월 29일 날 키움 주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이런 그림을 그리고 처음에 이제 검은색 터치하고 이렇게 올라왔었고 그때 자료 화면이에요. 요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그물망 상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나서 28.4%까지 올랐습니다. 키움 주권은 요때 얘기하고 그 다다음 날부터 급등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보여줬는데 여러분들 키움 주권은 개인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증권사예요. 증권사가 이런 흐름을 보여준다는 얘기는 대한민국의 유동성이 또 개인 투자가들의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이 거래량을 보십시오. 이것은 쉽게 꺼지는 그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목 하나만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고객 예탁금은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고객 예탁금은 왜 증가할 수밖에 없는가? 이거죠. 이거는 대한민국의 금리 상태를 하는 건데요. 대한민국 지금 금리가 계속 떨어져가지고 2020년도에 또 떨어졌습니다. 계속 1999년도부터 계속 이런 그림을 그린 대한민국의 금리, 저금리 시대. 비단 이거는 대한민국만 그런 것이 아니죠. 전 세계가 지금 이러합니다. 마이너스 금리 얘기도 나와요. 우리보다 더 선진국들은 금리는 거의 뭐 제로 금리예요. 이런 기조가 계속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밖에 없는 대내외 환경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대한민국 현 시국을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요. 은행이자 정기예금 이자 뭐 퍼센트인지 아세요? 0.89%라고 합니다. 이건 저축성 수신금리 그리고 일반 순수 저축성 예금금리 0.88%예요. 1%가 안 돼요. 1%가. 내가 1억을 예금을 줘가지고요. 1%가 안 된다는 얘기는 1%라고 할게요. 좀 더 시장 금리보다 좀 더 높게 측정해서 1%라고 합시다. 내가 은행에 예금을 해가지고 1억을 넣어가지고 2억을 만들려면요. 몇 년을 기다려야 되냐면 그렇죠. 119년을 기다려야 돼요. 119년. 119년을 해봤자 내가 죽을 때까지 더 봤자 2배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은행이자가. 이러다 보니까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계속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차피 금리 때문에 현금 보유의 단점이 계속 부각되고 있는 거고요. 주식 부동산에 요구불 예금 10조 뺏기는 은행들. 자, 정기예금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요구불 예금에 들어갔던 자금들이 계속 빠져가지고 저번 달에 10조가 빠져나갔대요. 그럼 그 자금이 주식 아니면 부동산으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가장 높겠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부동산은요. 여러분들도 웬만해서 다 아실 거예요. 출생자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해가지고 2017년도부터 역전이 됐습니다. 우리는 인구 절벽에 빠져 있어요. 인구 절벽에 빠져 있는데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투자 매력이 있는가에 대해서 체감적으로 여러분들도 느끼실 겁니다. 어차피 주식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가장 유일한 대안 투자처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함부로 해야 되겠습니까? 소중하게 잘 해야 되겠습니까? 열심히 배워서 좋은 종목 가지고 수익을 잘 내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또 하나, 그러면 국내 시장만 이런 것이 아니고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버냉키가 버냉키 전 연준 의장님께서 2008년 리먼 사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시장에다가 이 수돗물을 틀었습니다. 양적완화라는 수돗물을 틀어놨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 잠그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살짝 잠그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또 새로운 연준 의장인 파월 의장이 더 틀어버렸습니다. 천지백가리에 물이 차였겠죠? 달러가 차였다는 얘기예요.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고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상황에서 외국인들도 어차피 7월 달부터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서서히 제가 사드릴 거라고 말씀드렸고 사주고 있지요. 이 기조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고 더 무서운 거는 외국인 유동성은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들이 움직일 때를 대기하고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 투자 매력이 더 높은 이유는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고 오늘은 좋은 꿀팁 하나를 가르쳐 드릴 거예요.
사고의 전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주식 투자를 오래 하셨던 분들도 잘 모르는 어떤 고정관념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고정관념을 깨뜨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깨셔야 됩니다. 스키점프 아시죠? 스키점프 할 때 V자로 타요. 원래는 과거에는 다 11자로 탔었습니다. 근데 어떤 선수가 이렇게 한번 탔어요. 그랬더니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다 V자로 타기 시작했어요. 아주 간단한 논리였어요. 11자보다 V자가 공기저항을 덜 받는다고 이 사람 판단해가지고 했는데 성공한 거죠. 아주 간단한 사고의 전환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를 되게 해준 거예요. 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하나 깨고서 사고를 한번 전환해 보자고요. 단기 트레이딩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실 겁니다. 단기 트레이딩. 근데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좋아하는 단기 트레이딩은 대부분 급등주나 테마주예요. 중소형주 가지고 많이 투자를 하시죠. 단기 트레이딩을. 어떤 뉴스를 가지고 움직이는 종목들. 그런데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급등주나 테마주 하다가 매매하다 보면 잘하시는 분들이야 뭐 엄청 잘하시는 거고, 저같이 단기 트레이딩을 잘 못하는 사람들은 복불복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안 돼요. 이게 반반이야. 후라이드 반 양념 반, 이게 반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중소형주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나중에 거래량이 마르는 그런 현상을 봤습니다. 발생을 해요. 처음에는 거래량이 많다가 급등주니까 거래량이 막 많다가 종목이 좀 재미가 없고 뉴스가 좀 딴 데로 가기 시작하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팔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단기 트레이딩을 대형주에서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저는 오히려 거래량이 풍부하니까. 그러면 중소형주는 장기 투자하고요. 관점을 바꿔보자 이거죠. 제가 대형주 가지고 그동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던 속이 뻥 종목들을 통해서 소개시켜드렸던 종목이에요. LG와 112.7%예요. 현대차 79.6%. 이것도 상당히 많이 온 건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아유, 그 속이뻥 종목 뭐 SNS텍, 상하프론테크 이런 것들은 뭐 200%, 300% 가는데 너무 적잖아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것도 많이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대형주로 매매를 하는 걸 싫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로는 비싸기 때문에. LG화학 지금 70만 원대야. 너무 비싸. 한 주 사면 70만 원이잖아. 아우 너무 비싸.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죠. 그리고 대형주는 너무 무거워. 답답해. 변동성이 커야지 내가 시원하게 먹지. 변동성도 작아가지고 1%, 2%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을 내가 과연 수익을 낼 수 있겠어? 재미가 없어.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대형주 단기 트레이딩을 이야기하면. 그러면 제가 여기에 대한 반론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할게요. LG화학 호가창이에요. 여기서 사면 매수고요. 여기다가 걸면 매도가 되는 건데요. 여기서 내가 한 주를 산다? 그러면 여기서 매수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걸어놓으면 한 주 매도가 되는 거잖아요. 잘 보십시오. 74만 7천 원이에요. 한 틱 올라가게 되면 74만 8천 원. 나는 1,000원의 수익이 난 거죠. 한 주를 샀을 때.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 공리 하나 더 붙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주가, 나는 분명히 한 주를 샀어요. 근데 올라가게 되면 공리 하나 더 붙어. 그래서 10,000원이 되는 거예요. 10,000원의 수익을 거두는 거예요. 10배의 레버리지가 되죠. 10배의 레버리지. 이게 바로 주식인데요. 뒤에 하나가 더 붙어요. 선물. 여러분들이 주로 말하는 그 선물은 지수 가지고 하는 거고요. 요 주식 가지고 하는 선물은요. 공리 하나 더 붙는다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나는 들어간 자금이 74만 7천 원이 들어갔는데 사실상 내가 한 주를 사게 되면 747만 원이 들어가는 그런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배의 레버리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 상품 이름이 바로 주식 선물이에요. 대형주 단기 트레이딩은 이걸로 하면 효과가 굉장히 크겠죠. 그러면 결과론적으로 레버리지가 10배라는 얘기는 최소 자본 가지고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고, 수익이 났을 때는, 손실이 났을 때는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레버리지 10배. 그럼 레버리지를 10배 사용한다는 얘기는 싸죠. 나는 단 한 주 74만 7천 원 주고 그 LG화학을 샀어요. 하지만
한 틱에 10,000원이라는 얘기는 747만 원을 주고 사면 효과가 난다는 얘기예요. 10분의 1로 싸진다는 얘기예요. 74만 7천 원짜리가 7만 원짜리가 된 거예요. 74,700원짜리가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살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싸다라는 겁니다. 비싸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주식 선물을 활용할 경우에는. 주식 선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벼워요. 10%만 내가 만약에 10주를 사가지고 한 주를 사가지고 10%가 올랐어요. 사실상 내 자금 대비해서 100%가 오르게 되죠. 100%. 10배의 레버리지니까. 내가 이 종목을 사가지고 10%가 올랐다? 그러면 100% 수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어마무지한 거죠. 제가 LG와 아까 112.7%가 수익이 난 거 봤죠. 주식 선물로 샀으면 1120%의 수익이 난 거예요.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주식 선물이에요.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무겁고 비싸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죠. 그런데 이거는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10배의 레버리지니까 손실 났을 때로 생각하셔야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종목 수도 많지가 않아요. 코스피 200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 중에서 한 180거 정도로만 매매를 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한된 종목 수.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종목들은 다 아는 종목들은 다 있어요. 뭐 삼성전자부터 시작해서 현대기아차 다 있고 SK 하이닉스 포스코 다 있습니다. 180개 제한된 종목 수가 종목 수밖에 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그런데 장점이 더 많아요. 첫 번째로는 노텍스 세금이 없어요. 세금이 없다는 얘기는 내가 언제든지 사고 팔고 너무나 쉽게 빠져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 틱 사가지고 한 틱 먹어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예요. 세금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본주 대비해서 10분의 1로의 자금을 운용하는 거기 때문에 수수료도 10분의 1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또 적은 돈 가지고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주식 선물로 100만 원어치를 샀다면 1000만 원을 산 효과가 나고요. 1000만 원어치 샀다는 얘기는 1억을 투자한 효과가 나기 때문에 가성비가 또 최고입니다. 이게. 내가 지출하는 비용 대비해 가지고 이익이 정확하게 떨어질 경우에는 엄청난 가성비를 누릴 수 있다. 이게 가장 큰 또 장점 중에 하나죠. 수수료도 없고 단타치기엔 딱 좋아요. 수수료 적죠? 텍스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른 파생보다 좋은 이유가 뭐냐면요. 지수 선물, 지수 옵션. 그리고 ELW보다 뭐가 좋냐면요. 시간 가치가 없어요. 얘는 이 종목은요. 주식의 본주 따라가지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시간 가치가 떨어져가지고 나는 수익이 나야 되는데 시간 가치 때문에 떨어졌어요.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본주 그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장기 투자도 가능해요. 이거는. 물론 이제 매년 만기 때마다 다음 월물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은 나중에 설명드리고 장기 투자도 가능해요. 가격에 왜곡이 없기 때문에. 가격에 왜곡이 없는 시간 가치에 하락이 없는 유일한 투자 파생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가장 매력적인 것은 바로 이거예요. 저는 이 상품을 제가 이걸 왜 설명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어가지고 난 자금이 없어가지고 투자를 못해요.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내가 주식을 모르고 금융을 모르는 건요. 금융 상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 주식 선물은 투자 상품 중에서는 가장 매력도가 높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나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직 잘 많이 몰라요. 개인 투자가들은 이걸. 하락장에서도 수익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이 얘기를 했죠. 요렇게 생긴 화면에서 우리가 주식을 할 때 여기서 한 주를 살고 팔 때 여기다가 팔면 매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거꾸로 하는 거죠. 매도를 먼저 해가지고 먼저 하고 2번 여기다가 매수를 해주면 청산이 되는 거예요. 떨어진다. 이 종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매도를 해가지고 여기 아래에다가 걸어버리면 청산이 된다. 공매도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하락장에서도 가능하구나.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할 때 꼭 지켜야 될 게 뭐냐면요. 시장 방향이 보일 때만 진행하세요. 지금 시장 상승장이죠. 그럼 매수 관점으로 계속 보는 거예요. 박스 P가 보인다. 답답하다. 시장 안 보인다. 그러면 매매하시면 안 되고요. 하락장이다. 그러면 매도 관점에서 계속 종목을 보시면 됩니다. 방향만 잡으면 이거는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전략이 된다.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대형주 수익률, 뭐 그동안에 이제 대한민국 시장이 또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인데 LG화학이나 현대차가 크게 치고 나갔어요. 대한민국이 매력적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LG화학 112.7%의 수익이 났는데요. 뭐죠? 자동차 배터리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현대차 79.6%의 수익이 났습니다. 자, 우리 차트로 다 이걸 잡아드렸었죠. 이것도 자동차예요. 미래차에서 가시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자동차 산업 프리미엄 좋아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올라간 건데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대한민국이 매력적인 이유는 AI에서 그러니까 IT 강국에서 자동차 강국으로 바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정말 매력적으로 보일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기 투자는요. 어디서 하셔야 되면요. 바로 이런 중소형주 중에서 하셔야 돼요. 제가 단기 트레이딩을 최대화할 수 있는 대형주 주식 선물 트레이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렸고 장기는 바로 여기서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셔야 돼요. 중소형주에서. 오바마의 어린 시절에 투자하는 거죠. 오바마가 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있는 기업에 어린 시절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바마가 되었을 때 팔면 되는 겁니다. 아니면 퇴역했을 때, 퇴임했을 때 오바마를 생각하고 파시면 되는 거예요. 중소형주에서 좋은 종목을 발굴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해자가 있는 기업이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해자가 있는 기업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이고 서두가 너무 길었네요. 해자 기업 그동안의 수익률 순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대주전자재료 161.3%, 동아기업 146%, 최근에 CIS 139.4%의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그물망 상단을 타면서 계속 올라오는 흐름을 보여줬어요. 최근에도 뭐 조정이 있었지만 깊지는 않고요. 161%. 이차전지의 대장주죠. CIS도 보시게 되면 자 한번 올라오고 나서 옆으로 계속 기다가 검은 선에서 또 물타기 자리라고 하죠. 매수 타점이 발생하고 쭉 올라오다가 그물망 상단을 타다가 또 최근에 치고 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SKC도 마찬가지예요. 그물망 상단은 계속 기다가 여기서 뻥하고 터져가지고 또 이런 83.7% 이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또 최근에 나간 종목 중에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있는데요. 잘 보십시오. 그물망 상단을 계속 타다가 치고 나갔고 그물망 또 터치하고 이런 흐름을 보여주죠. 그물망 상단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 타점을 봐야 된다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려요. 가격 조정이 들어오는 거는 그물망 하단 이렇게 말씀드리죠. 다 이 차트에 좋은 종목은 이 차트를 통해서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강조드리면서 오늘 해자가 있는 종목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SKC랑 SK솔미스랑 합병을 추진했어요. SKC 반도체 소조 사업 키운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SK솔미스는 없어지는 거예요. 상장 폐지가 되는 거죠. SKC가 인수하는 그런 것으로 넘어갔는데 이걸 가만히 보다 보니까 한 기업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 SK멀티리얼즈가 또 유일하게 상장되어 있는 또 하나의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은 정말 매력 있는데 이 기업도 소재 기업으로 계속 육성해 나가겠네. SK의 DNA 아시죠? M&A를 정말 잘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SKC가 SK바이오랜드를 정리 들어가면서 SK솔미스를 엎어가지고 반도체 소재 사업 육성하는 것처럼 또 KCFT 동박회사를 인수한 것처럼 아무튼 정말 잘해요. 최태원 회장님께서 아주 천부적인 자질을 갖고 있는 분 같은데 바로 이 SK머티리얼즈도 무시할 수 없는 M&A의 규제라는 겁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2,359억 그리고 이번에 2분기 영업이익 566억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하반기도 계속 좋을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오면서 근데 시가총액이 2조 5천억 대니까 적정한 주가에 놀고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저평가되었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왜 그 저평가되었다는 생각이 드는지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잠시 후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K머티리얼즈는 불산도 최근에 자체 순도가 굉장히 높은 일본에서 수출 제한을 했던 불산도 만들 수 있고 뭐 별의별 걸 다 만들 수 있는 소재 기업이에요. 그리고 최근에는 포토레지스트 관련된 이야기도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제품 포트폴리오가 계속 다양해지면서 SK 하이닉스의 주력 소재 기업으로 지금 커져나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그것도 있네요. 포토레지스트 말고 하드 마스크, 블랭크 마스크 그러니까 EUV에 들어가는 그런 마스크도 최근에 제작이 시작했습니다. 양산도 곧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또 하나 이제 자사주 매집도
계속 진행하고 있고 10월 16일까지니까 53만 주를 매집해 주기로 했고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사주 매집을 한다? 당연히 기업이 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회사 측에서는. 그냥 높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이제 바로 이거예요. 그동안 M&A를 통해 가지고 퍼져나왔습니다. 뭐 SKC 에어가스 지분 확보, 한유케미칼 인수했고 바로 2020년도 2월 달에 금호석유화학의 포토레지스트 사업을 인수했어요. EUV용 지금은 이제 불화 아르곤 ARF 쪽에서 포토레지스트를 양산을 시작하고 곧 EUV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요즘에 EUV라고 하면 시장 분위기 아시잖아요. SNS 택이 얼마나 갔습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동진세미케 얼마나 많이 갔어요. 이쪽으로도 연결될 수 있으니까 올해 실적 대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된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SK머티리얼즈. 자, 긴 말하지 않고 차트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했어요. 검은선 물타기 자리에서, 그리고 불타기 자리에서 계속 치고 나오다가 다시 불타기 자리에서 터지를 타다가 오늘 시장, 코스닥 시장 하락하면서 다시 내려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쌍바닥 지점이라 할 수 있겠죠. 자리도 좋고 SK머티리얼즈 오늘 해자가 있는 기업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습니다.